여러분, 가계대출 또 장난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든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DSR 4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요 696조 3,398억 원입니다. 작년 6월 말에 689조 1,073억 원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요 지금 7조 2,3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7조 2,325억 원이요. 가계대출이 안 막아지는 거예요. 정부 당국은 어떻게 하든 가계대출을 줄이겠다. 4% 이내로 증가율을 4%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가계대출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이게 대출 규제도 들쭉날쭉이에요. 뭔가 체계적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우성 치면 풀어주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더 규제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늘려줬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가계대출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들 있죠. 중산층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득 순위를 보면 3분이나 4분위 계층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는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받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가져올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3분위에 있는 사람들, 4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니까 2분위로 전락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정책이라는 거는 늘 똑같습니다. 이게 탑을 쌓아가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탑이 안 무너집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씩 이 탑의 기둥에서 벽돌을 한 장씩 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탑이 기울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금융정책이 딱 그 짝이에요. 그야말로 포퓰리즘 중심으로 정책을 쓰니까 그 정책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놀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한번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1월에는 4조 2,200억 원이 늘어나더니 4월에는 무려 9조 2,700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3조 7,400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6월에는 1조 3천억 원이 30억 원이 늘어나더니 7월에는 7조 2,300억까지 늘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뜻해요. 일관성이. 게다가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7조 2,300억 원이었죠. 7조 2,300억 원 중에서 돈을 어디서 많이 빌렸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 주택담보대출이 2조 5,696억 원이에요. 7조 2,300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2조 5,696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면 여러분 연끌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연끌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좀 풀어주니까 규제를 풀어주니까 연끌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끌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정부의 정책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음 지표를 보면 여러분도 더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예요? 1조 4,08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전세금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지금 여러분 서울의 전세가격 7월 넷째 주가 0.16입니다. 거의 수십 년 만에 폭등했다 이렇게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합치면 거의 4조가 넘습니다. 4조가 넘어요. 그러면 늘어난 게 7조 2,300억 원인데 4조 가까이가 여기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이 말이 지금 가능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요. 들쭉날쭉한 일관성이 없는 또 정책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을 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니 DSR 적용한다면서 DSR 40% 총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이게 40%로 적용을 하면 내가 버는 소득 중에 그죠? 40%만큼 원리금이나 이자를 낼 수 있어요. 거의 더 이상이 되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이 금융정책에서도요. 예, 이게 뭔가 내로남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게는 더 많은 대출을 하게 해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점점 줄여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금 엉망이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5년 30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다 정부의 정책은요. 그 정부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가 경제를 유지하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이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 바꾸잖아요. 경제 무너지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딱 그래요. 모든 게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로 모든 게 풀려지려고 하고 여기다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정책의 왜곡 현상이 저는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의 왜곡 현상은 경제의 폭망으로 이어진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마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안 비칠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불신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죠? 정부는 그냥 계속 규제만 하려고 든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딱해요. 너무너무 딱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